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오후 4시 37분입니다. 이 한국의 유튜브 세상에서는 요사이 노란 딱지 사태가 가장 큰 화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 가끔 해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노란 딱지가 붙는 패턴을 보면은 특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목에서 조국, 정경심,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나경원, 황교안,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어느 쪽에 주로 노란 딱지를 붙이느냐 하면은 정부 편에 서가지고, 조국 편에 서가지고,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방어하는 방향의, 말하자면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의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를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 방송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광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제한하는 거죠.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거죠. 이 유튜브 종사자들은 광고 수입으로 이 지탱을 하고 광고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패턴은 왕성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 이 구독자 수가, 이 구독자라는 것도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돈을 내든지 아니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그 구독 개념의 그 회원 수가 많은 몇십만 되는 특정 우파 매체를 겨냥을 해가지고 어떤 동영상을 올려도 무조건 붙인다, 무조건 붙여버린다. 그럼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AI에게 맡긴다. AI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SNS나 인터넷 세상에서의 여론도 참고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고유의 광고 제한 기준하고는 별도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동 문제라든지 성폭력, 테러 이런 것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은 반사회적 프로니까 거기에 광고 제한이 붙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조국, 정경심, 문재인, 김정은 이런 부분에서 이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모토로 하는 위대한 기업입니다. 근데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쪽의 노란 딱지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을 비호하는, 어떤 경우에는 트럼프를 비판하고 김정은을 비호하는 그런 패턴의 노란 딱지도 붙습니다. 이것은 반미적이고 반자유적인데, 무조건 붙인다 하면 그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건 기준에 관계없이 조갑제TV도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예컨대 제가 이미자 씨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느냐 하는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도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방금 또 하나, 이거 뭐 정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뉴스, 한국인은 세계에서 시간을 가장 잘 지킨다. 이거는 뭐 노무현, 문재인, 김정은 규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인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문명 시민이 되었느냐, 세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일본 사람, 랭킹대로 하면은 스위스 사람, 그 다음에 덴마크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인. 거기에 놀랍게도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 조갑제TV에서 올리는 동영상은 일단 노란 딱지를 붙인다. 일단 노란 딱지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은 올라가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붙을 광고의 거의 대부분이 붙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올렸는데, 그중 하나는 아직 5개가 붙었습니다. 5개. 그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직 외교관들의 애절한 호소. 지소미아 파기는 국제 제재와 경제 위기를 부를 것. 이것도 광고를 하면 제한한다는 노란 딱지가 붙었고, 한 원로 언론인의 감동적 충고, 김세연 의원 너무 자학하지 말게나. 이것도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뭐 등등. 그리하여 지금 이것이 어떤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논쟁점이 많은 동영상은 싫다, 또는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튜브는 싫다, 이런 여론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고주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국의 이 유튜브는 세계 언론 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가 제공하는 플랫폼 덕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우파 유튜브들은 구글의 그 기술력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더라도 이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유튜브와 구글 사이에는 광고를 배분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유튜브는 언론 영역이 많습니다. 언론 자유가 중요합니다. 언론 자유는 사실의 보도, 그리고 비판의 자유입니다. 비판의 자유는 자연히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논쟁적 사이트에는 동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민주적 토론 과정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도 양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도 또는 이미자 또는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가장 잘 지킨다, 이런 데까지 노란 딱지를 붙인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를 관리를 한다. 근데 누가 블랙리스트에 올려 있다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블랙리스트가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를 딱 가지고 있다가 함정에 빠지면은 특별히 나쁜 대우를 해주는 걸 블랙리스트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17세기에 크롬웰이 주도하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정을 타도합니다. 찰스 1세를 그냥 단두대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이 재판을 합니다. 물론 재판을 통했습니다. 유럽에서 왕을 재판을 통해서 처형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러다가 크롬웰이 독재를 한 10년 하다가 다시 죽은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복귀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아버지를 죽이는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100명 넘었어요. 재판관들, 국회의원들 여러 사람들인데 집행자도 있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게 유명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에서 좌파 성향의 반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잡아 넣는다든지 재산을 뺏는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준 게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범죄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지금 구글이 AI를 시켜서, 물론 인공지능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은 사람이 집어넣어야 되죠. AI를 시켜서 진실을 전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유튜브에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영업을 상당히 제한하는 거, 이것도 블랙리스트 개념으로 봐야 되고, 더구나 그 유튜브 동영상을 평가하는데 그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그 내용에서 정부를 비판하면은 광고를 못 붙이게 한다는 수준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상 통제입니다. 양심의 자유 위반이 됩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사실화하는 유튜브가 정보를 왜곡시키고, 더구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또 문재인 정권과 같은 선동 세력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반저널리즘, 반자유, 반미국적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구글의 권위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이 갈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구글에서 듣고 있으면 참고로 해주기를 바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